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 ADHD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인 물건 정리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외출 직전에 지갑이나 차키를 못 찾아서 20분 넘게 집안을 뒤집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명 옷장을 정리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난장판이 되는 악순환을 겪고 계신가요?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고 적절한 방법들로 접근하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ADHD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진료실에 들르는 환자분들께도 강조드리고 있는 뇌가 편해지는 정리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가 있으면 정리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ADHD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지난 여러 영상들에서 알려드렸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체계화시키는데 유독 취약합니다. 사실 정리를 잘 하려면 뇌가 두 가지 고난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물건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범주화이고, 둘째는 어떤 순서로 치울지 결정하는 순서화입니다. 하지만 ADHD의 전두엽은 이 작업을 할 때 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 볼펜을 봤을 때 일반적인 뇌는 필기구로 분류하여 서랍에 즉시 넣지만 ADHD의 뇌는 이건 파란색인데 선물 받은 건데 잉크가 좀 남았나? 라며 물건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하위 속성을 부여합니다. 물건 하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데 많은 인지 에너지를 쓰다 보니 물건이 대여섯 개만 넘어가도 뇌가 에러를 일으키며 포기해버리는 거죠. 에이, 그냥 대충 놔두자 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정리를 못하는 건 게으르거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뇌의 정리 엔진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과열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쓴 물건은 무조건 제자리에 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핵심은 그 제자리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동선상의 최전방입니다. 지갑, 카드, 안경처럼 매일 쓰는 물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현관문 바로 옆 보관함에 두세요. 신발을 신으면서 바로 집을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운동 가방이나 회의 서류가 있다면 아예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거나 문 쪽에 상기할 만한 포스트잇을 붙여두세요. 나중에 챙겨야지 라는 생각은 잊기 쉬운 우리 뇌를 믿는 안일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 하나를 더하자면 투명화 전략입니다. ADHD의 뇌는 물건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개 있는 물건을 다시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예쁜 불투명한 서랍함보다는 투명한 수납함을 쓰시기를 권해드려요. 안이 보이면 뇌가 정보를 즉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투명한 것을 써야 한다면 앞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큰 글씨로 라벨링을 하세요.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더욱 좋습니다. 사무용품, 방한용품, 파티용품, 물놀이용품 등으로 말이죠.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물건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일관된 장소를 유지하는 것, 즉 정리를 의지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물건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유용한 질문은 이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가? 입니다. 답변이 예스가 아닌 물건은 과감히 처분하는 거죠. 물건이 적을수록 정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쉬워집니다. 여기 기준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면 그건 내 물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옷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 말이죠. 옷장을 한번 열어서 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언젠가 입겠지 싶어 수년간 방치해둔 옷들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제 과감히 의류 수거함에 보내줄 때입니다. 물건을 버릴 최적의 타이밍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버릴 물건을 찾아내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해 보세요.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안마의자나 러닝머신이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쓰이고 있다면 그건 내 물건이 아니라 거슬리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의 상실감보다 넉넉한 공간감에서 오는 쾌적함이 우리 뇌에 더 큰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세요. 저도 간혹 큰 물건을 버려버리거나 입지 않는 옷들을 의류 수거함에 보내줄 때에는 희열과 함께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추억을 담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든 귀여운 작품들이나 예전에 받은 추억의 손편지, 각종 서류 같은 것들은 참 버리기는 아깝고 두잔이 짐이 되죠. 추억 서린 물건에 담긴 감정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 처분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럴 땐 디지털 전환이 해법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실물은 과감히 처분하는 거죠. 추억 저장소라는 전용 폴더를 만들어 담아두면 좋겠죠. 물리적인 물건은 사라지더라도 공간이 주는 쾌적함과 함께 그 물건이 주던 기쁨은 여러분 폰 속의 추억으로 영원히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물건의 정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새로운 물건의 유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로 샀다가 금세 잊혀져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 다들 있으시죠? 아니, 많으시죠? ADHD 특유의 충동성이 발동하면 이건 지금 꼭 사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대로 행동하고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뇌를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이걸 가져야 하나? 중고로 구하거나 빌릴 방법은 없나? 저는 장바구니 24시간 격리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구매 충동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일단 장바구니에만 넣어둬요. 그리고 결제는 무조건 다음날로 미루는 거죠. 그동안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충동이 진정되면서 안 사는 게 더 나은 이유들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꼭 사야 한다면 가능한 중고거래를 활용해 보세요. 물건은 생기지만 금전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라켓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에는 새 것 같은 중고를 사고 또 파는 방법을 주로 애용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중고로 사고 팔면 되니까 수시로 물건을 들이게 되는 면죄부처럼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전히 앞서 스스로에게 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유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칙 하나만 세우세요. one in, one out. 새로운 물건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같은 기능을 하는 기존 물건 하나는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불필요하게 집안 물건이 들어 쾌적함을 해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거대한 숙제로 만들지 마세요. 가는 김에 이동하는 길에 처리하기가 핵심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다가 나갈 때에는 보던 책을 들고 나가면서 책장에 꽂아두고 가시고요. 주방에 갈 일이 있다면 동선 중에 있는 그릇이나 컵 등의 설거지거리를 들고 가서 놔두는 겁니다. 주요 공간들에는 휴지통을 꼭 놔두어서 가는 김에 쓰레기가 보이면 들고 가서 버리기 쉽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별도의 수고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이동 중에 정리를 하나씩 끼워 넣으세요. 또 집 전체를 치우려는 압박감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딱 한 곳, 여러분 방바닥 한 평, 책상이 절반, 책장 한 칸 같이 한 번에 한 공간만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여러분에게 통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예요. 정리는 단순히 내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주의력을 뺏어가는 방해물들을 치우고 내 뇌가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쾌적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무언가 시작하기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오늘 당장 현관문 옆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